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 함께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그리고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은 이사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인데 시장이 조금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구간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워낙에 강했던 종목들이 많아서 좀 흔들림이 나오는데요. 네, 주제 점검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도 오늘 존재감 너무나 확실합니다. 네, 삼양식품의 오늘의 히어로가 되고 있는데 K음식료 네, 열풍 지속될 수 있을지 가능성을 타진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뭐 삼양식품 얘기해 주셨는데 상중고가 나왔을 때가 시총 9조 돌파가 됐었거든요. 굵직한 방산주 제치면서 시총 순위까지 올라갔고 오늘 재미있는 레포트가 나왔어요. 미안하다, 네, 과소평가했다라는 IBK 투자증권의 레포트 제목, 네, 삼양식품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목표주가 업사이드 많이 받고요. 지금 전 증권사원 가운데 가장 많은 목표 주가를 내고 있는 게 170만 원 레포트 등장했습니다. 네, 오늘 삼양식품 많은 또 화제를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떨까요, 대표님? 보니까 이게 뉴스 방금 나온 게 본사 이전한대요. 원래 하월곡동에 있었나 봐요. 네, 명동으로 그렇죠. 간다고 합니다. 네. 네, 굉장히 상징적인 외국인들이 많이 다니는 그 명동 자리를 꿰찰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구나. 네, 이걸 저희가 직감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의 날아가는 시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뭐 삼양식품이 이제 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뭐 역대 최고의 이제 분기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출이 5,290억, 뭐 전년 대비 37%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도 1,340억으로 67%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지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글로벌 시장에 이제 관련된 그런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해외 매출만 4,240억, 뭐 전년 대비 47% 증가를 했고 매출 비중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80%에 달할 만큼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이런 이제 실적 호조세는 아마 2분기에도 계속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반기에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 예측인데요. 그렇게 이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밀양 2공장이 지금 6월 달에 지금 준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하반기 이후에 본격적인 이제 가동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매출이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 증권사가 이제 계속 지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하나투자증권이 170만 원, 뭐 지금 가장 높게 지금 뭐 목표 주가를 얘기를 했고요. IBK 증권도 145만 원, 키움증권 140만 원, 뭐 하나증권 135만 원. 그러니까 각 증권사들마다 지금 뭐 계속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영향 때문에 오늘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K푸드 같은 경우는 수출이 계속 지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라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이제 식품 관련된 그런 이제 제품 품목들이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출 지역도 지금 상당히 다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4월달 그래서 수출액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5.1%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한 8% 넘게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K푸드 관련돼서는 뭐 수출 관련된 부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라면주의 판도가 바뀐 것 같아요. 지금 농심은 또 이게 좀 당황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 농심 주가 나쁜 건 또 아니거든요. 삼양 오뚜기 이 3사의 네, 판도 변화도 좀 재미있는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70만 원 얘기 또 해주셨잖아요. 증권사 이 목표가가 현실 가능성 있는 가격대가 맞나요? 70이요? 일단은 네. 뭐 170만 원 될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보다 뭐 시총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50% 이상 올라야 된다. 그럼 뭐 12조, 13조 정도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그 정도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 조금 퀘스천이긴 합니다.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지금 삼양식품의 PER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20배가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2026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해도 예. 지금 15배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데는 어때요? 농심이나 그러니까 농심 같은 PR이 그쪽도 뭐 지금 한 비슷한 수준입니다. 높군요. 네, 그러니까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그만큼의 실적을 받쳐줄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네. 뭐 지금 뭐 불닭볶음면이 잘 팔리고 있긴 하지만 이런 추세가 이런 높은 성장세를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물론 이제 계속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성장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PER을 유지하듯이 이렇게 삼양식품도 계속 매출 추이가 그만큼을 쫓아가야 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은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황제주 얘기 나오면 또 저희가 액분하려나 이런 또 생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전반적인 리스크도 일단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얘기해 주셨어요. 이사님은 좀 잘 드세요? 매운 거? 불닭볶음면? 사실 제가 이제 매운 거를 좀 많이 잘 못 먹는. 근데 해외에서 너무 많이 팔리고 있어서 완벽한 수출주 아닌가요? 삼양식품?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식품이 경기 방어, 이제 내수에서 확실히 이제는 이 수출 데이터에서 봐야 할 어떤 품목 중에 하나로 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보도를 보게 된다고 하면 매운맛에다 뭔가 더 첨가를 해서 더 맵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일단 네.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단은 각 지역마다 조금은 입맛을 맞게 그래도 조금 이제 제품을 좀 변형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우리가 먹는 맛과는 좀 다른 맛이 있고 그런 어떤 맛들이 좀 한국을 좀 알리는데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뭐 불닭볶음면 제가 볼 때는 거의 지금 스터디셀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올해 지금 1분기 실적도 불닭볶음면이 상당히 좀 많은 견인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환율 같은 경우도 워낙 좀 높았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증시에는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 오히려 수출주에게는 상당히 좀 호실적을 안겨주는 하나의 좀 이제 제가 볼 때는 좀 이유가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이렇게 좀 삼양식품과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라면을 수출하는 기업도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 기업들도 좀 많이 생겼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3파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제 오뚜기 같은 경우가 지금 확실히 좀 이제 해외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영국 같은 데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스토어를 좀 내면서 확실히 좀 진출을 좀 앞당기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사명 자체를 좀 발음하기 쉽게 맨 처음에는 이제 오뚜기에서 기가 이제 GI인데 KI로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뚜기로 이렇게 약간 좀 바뀐 거, 예, 약간 발음을 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좀 잘 들리게끔. 그래서 좀 사명도 약간 좀 변경하는 듯 어떤 그런 좀 제가 볼 때는 전략을 쓰면서 확실히 뭐 이제 좀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또 마트 자체가 아예 그냥 통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프랜차이즈 롯데마트 익스프레스 1호점을 개장을 해서 네. 이제 계열사죠. 뭐 롯데 웰푸드나 롯데 칠성을 아예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거기다 이제 상품을 좀 다 전시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서 파는 어떤 음식을 뭐 간편식이라든지 뭐 즉석 요리 같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진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하나의 어떤 제가 볼 땐 프랜차이즈 종목이 있는 반면에 지금 이제 오뚜기라든지 이제 뭐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아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해외를 나감에 있어서 문화를 알리고 또 식습관을 알리는 좀 그러한 쪽으로 확실히 좀 진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화장품, 뭐 K뷰티에서 K푸드 같은 경우도 확실히 좀 수출주로서의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제 네트워크를 좀 해외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진출을 하면서 현지화의 어떤 작업도 좀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삼양식품 그래서 결국에는 액분 할 것 같으세요? 액면분 할까요? 일단은 1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제 보통 네. 황제주라고 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좀 액분했던 되게 좀 큰 어떻게 보면 좀 사례인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직은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의 종목마다 약간의 좀 다른 케이스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삼양식품 같이 어쨌든 지금 상황 어떻게 보면 달리는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저는 액분을 해야 좀 더 거래량이 많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아마 경영진이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보유자분들은 너무나 오늘 뭐 환호성을 지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불닭볶음면 또 소스 납품하는 회사 같이 가는데 오늘 또 이거 급락하더라고요. S&D는 12% 넘게 주가 빠지면서 완전히 몰렸구나. 네, 삼양식품 쪽으로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두 분께서 접근 가능한 종목으로 주실 만한 종목 어떤 건지 탑픽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선진을 선택을 하셨고, 네, 이사님의 종목입니다. 네, 농심 오늘 또 주가 좋은데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의외인데요. 네, 대표님. 네. 뭐 해외 수출 쪽은 아니고 이제 네. 어떻게 보면 내수 쪽이 좀 더 강한 그런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뭐 양돈하고 이제 사료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선진 포크 한돈이라는 그런 자체 브랜드를 가지면서 뭐 돈육 시장 내에서 상당한 이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선정한 이유는 1분기 실적에 상당히 이제 호조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한 6% 증가한 4,560억을 기록을 했는데 영업이익이 68%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60억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뭐 최근에 이제 이런 돈육 관련된 아니면 뭐 사료 관련된 부분들의 이제 원가가 증가를 하면서 이런 제품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뭐 매출이 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판관비가 절약되면서 이제 수익성도 상당 부분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글로벌 돈육 시장이 최근에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작년 8월 달이 가장 저점이었는데 한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 돈육 선물이 75포인트 정도 됐는데 뭐 전일 기준으로는 100포인트를 넘어서는 만큼 계속 강세가 이어졌고요. 뭐 작년 이제 6월 달 정도가 이제 115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추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15포인트대 근처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돈육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국내 같은 경우 돈육에 대한 이제 계절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 뭐 이제 봄서부터 가을까지 이제 캠핑들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캠핑 수요도 있고요. 특히 여름 휴가철에 돈육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걸 감안하면 수익성은 2분기 이후에도 계속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지금 연기금이 매수를 하면서 한 4만 2천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창구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외국의 증권사 창구에서 8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할 만큼 뭐 일단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 고점 수준이 이제 8,000원대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돈육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전 고점 이전 고점 수준인 뭐 10,000원 뭐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겹살 이제 많이들 드시겠죠? 네. 그러면서 주가도 우상향 곡선이 그리지 않을까. 무겁지만 신고가 오늘도 냈거든요. 네. 업사이드 한번 지켜보시죠. 다음은 농심인데 삼양식품을 못 사신 분들의 대안이 농심인가요? 이사님? 네, 최근에 보면 좀 이제 대형주들이 무겁지만 좀 잘 가는 좀 성향이 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삼양식품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종목으로서 좀 대형주 중에서 좀 다른 종목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농심이나 오뚜기를 좀 고심했습니다만 그래도 농심 쪽에 대한 수급 자체가 그래도 삼양식품을 따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수급으로 체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농심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체크를 해보면서 제가 볼 때는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단은 지금 면류에 대한 어떤 매출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음료라든지 스낵 쪽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부진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면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집중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지난 3월 6일 날 신라면을 비롯해서 17개 제품들이 지금 가격 인상을 좀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2분기부터 제가 볼 때는 이런 가격 인상했던 효과들이 분명히 실적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분명히 좀 삼양식품을 따라갈 수 있는 대안주로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농심 한번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까지 쫓아갈 수 있을까? 농심도 오늘 연동돼가지고 시세 같이 좋잖아요. 2분기 실적보도 좋게 나왔는데 어디까지 보세요, 목표가는요? 네, 일단은 오늘 지금 이제 반등을 하면서 일단은 조금 한 9%대 지금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전고점 부분에서 좀 가장 좀 매물대가 많이 모이는 한 55만 원대 지금으로부터 좀 한 10만 원 가량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세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지금 식품 쪽에서 봤을 때 상승세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심까지 해서 설명 들어봤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의 또 리딩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입니다. 물론 종목별 편차는 크긴 했는데 섹터 전체 분위기 좋았거든요. 빈살만의 로봇을 자랑한 머스크 효과를 보면서 오늘도 강한 로보티즈가 이번 주 히어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대선을 주목한 또 로봇주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책에 대한 상용화 그리고 이제 수급까지 함께 로봇주가 붙어주게 되면서 거래대금이 또 늘고 있는 종목들 눈에 많이 띕니다. 오늘 거래대금 20위권 안에 유진로봇 들어와 있고요. 로보티즈, 나우로보틱스 세 종목이 이번 주 가장 강했잖아요. 그 흐름이 끊기지 않고 연속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 이게 대장주로까지 이제 매기가 이전이 될 것인가 요거를 좀 체크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대표님. 로봇주의 고공행진을 이번 주에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일단 뭐 AI하고 로봇이 뭐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도가 이제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선과 지금 이제 대선에 앞서서 이제 대선 공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AI나 로봇 산업에 대한 육성책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관심사항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양당, 뭐 대표적인 양당 후보를 보면 뭐 민주당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조선농업과 이제 로봇 AI를 이제 결합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힘의 이제 김문수 후보도 국가전략 프로젝트 10대 기술 중에 이제 로봇을 포함하는 만큼 이런 이제 관련된 사항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금 사우디를 방문했었던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제 빈살만 이제 왕세자 앞에서 보유한 그러니까 옵티머스 이제 동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좀 더 시장에서 이제 관심사항을 좀 크게 발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뭐 춤을 추고 뛸 수 있을 정도의 이제 동작이 가능할 만큼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기술들이 상당 부분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에 따라서 머스크 같은 경우는 향후에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잠재량이 뭐 현재 경제 수준의 10배에 달할 것이다라는 만큼 향후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그런 이제 시장 확장성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국내 업체들도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삼성, 현대차뿐만 아니라 뭐 LG, 최근에 이제 두산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투자 개발을 이제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로봇 관련된 산업들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언급해 주셨어요. 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로봇주 하면은 워낙에 종목별로 편차가 커서 사실 접근하는 데 있어서는 좀 난이도가 높다고도 많이 느끼실 것 같거든요. 로봇주의 포인트 어떻게 잡으세요? 일단은 앞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한 2가지 정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이 지금 옵티머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테슬라가 지금 영상을 공개했는데 정말 이게 지금 사람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막 춤도 추고 뭐 어떻게 발레도 하고 이렇게 관절에 대한 부분들이 좀 움직이는 부분이 너무 놀랍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런 상황에서 올해 뭐 한 1000대 이상 지금 어쨌든 옵티머스를 지금 생산을 해서 공장에서 좀 활용을 하겠다는 좀 계획도 밝혔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외부 판매가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가격 자체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뭐 최대한 4,200만 원 정도까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가격 자체는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옵티머스 프로젝트가 진짜 뭐 일론 머스크 말대로 좀 진행되게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1경 4천조 원이라는 매출을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시장 자체는 급속도로 커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큼 이제 로봇주들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수익의 어떤 변화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지금 움직이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옵티머스와 관련된 어떤 그런 흐름도 있겠습니다만 좀 정책이 좀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앞에서 지금 대표님 연구하셨습니다만 지금 양 후보 간에 지금 어쨌든 이 정책에 관련된 공약이 계속 나오는 상황, 특히 이제 AI, 반도체, 로봇이 거의 약간 세트로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아직까지는 좀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확실히 이제 숫자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검증이 필요한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옥석가리가 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게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두 분의 옥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뭘까요? 네, 로보티즈입니다. 과감하게 추격 매수 진입 의견을 주실 것 같고요. 네, 이사님의 종목 보실까요?
네, 클로봇을 선택하셨습니다. 로보티즈가요, 네, 오늘까지도 가더라고요. 14% 장중에 올라가면서 6만 원 선까지 뚫어냈는데, 이제 남의 주식이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네. 일단 뭐 남의 주식일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좀 더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로봇 용행에 들어가는 이제 액추레이터에 대한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를 받고 있고요. 뭐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간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이제 최대 휴머노이드 제작사인 유니트리에 액추에이터를 납품했다라는 겁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에도 이제 납품했던 전력이 있듯이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이제 대형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된 회사들이 액추에이터에 관심을 가질 만큼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뭐 올해 휴머노이드를 1000대 이상 지금 생산할 것이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로보티즈도 뭐 관련된 뭐 액추에이터 전량 공급하지는 않겠지만 상당 부분의 이제 매출 확대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지금 LG전자로 되어 있습니다. LG전자가 최근에 이제 로봇 투자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 로보티즈에서 만든 피지컬 AI 기반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AI 워커를 지금 LG전자에 지금 납품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LG전자에 납품을 해서 이거를 LG전자는 또 이제 가정용 휴머노이드 개발 로봇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LG전자가 이제 휴머노이드 개발을 로봇을 출시한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액추에이터에 대한 부분은 로보티즈가 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1분기 실적도 뭐 작년에는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제 흑자로 전환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매출 같은 경우는 뭐 22%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올해는 1분기에 흑자를 했고 올해 전체적으로도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로봇 관련된 실적이 계속 이제 플러스로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뭐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이 56만 주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도 24만 주 매수할 만큼 이렇게 이제 뭐 해외 외국인이나 그다음에 사모펀드에서 관심 사항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가격이잖아요. 네. 어떻게 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걸 뭐 당장 뭐 큰 폭으로 이제 쫓아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 6만 원, 그러니까 6만 원대 이하에서는 뭐 충분히 매수 한번 해보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조정을 많이 보인다, 뭐 5만 원대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더 뭐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1차적인 목표 가격은 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1차적인 목표는 7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자리 오늘 6으로 바뀌었다라고 놀랐는데 앞자리가 또 한 번 바뀔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클로봇도 뭐 작년 12월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주식이잖아요. 그 고점 대비 물론 조금 눌려 있긴 한데요. 네, 클로봇 포인트 주세요. 일단은 지금 이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좀 숫자가 나오는 종목들, 그 다음에 여기에 더해서 약간의 좀 이제 산업용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도 좀 전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능형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지금 글로벌 로봇 기업들과 어쨌든 전략적으로 지금 파트너십을 통해서 좀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좀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좀 고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좀 로봇의 하드웨어라든지 자세 소프트웨어를 좀 결합을 해서 어떻게 보면 로봇 솔루션이라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러한 측면, 약간의 좀 엔비디아와 좀 비슷한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돼서 확실히 좀 기술력은 좀 입증이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또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청소 로봇에 관련돼서 좀 구독형 서비스를 좀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월 사용료를 내면 뭐 계약 기간 동안 무상 점검이라든지 정기 점검 이런 거를 좀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서의 어떤 기술력을 좀 체크하면서 뒤에서는 좀 숫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잡히게 된다고 하면, 뭐 클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로봇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언급하셨던 종목들에 비해서 좀 상승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제가 볼 때는 손색이 없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숫자라는 거를 보고 또 투자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전략 어떻게 잡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클로봇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3월 달에 지금 52주 신고가를 찍은 이후에 그래도 약간 긴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6,000원에서 지금 한
22,000원대까지 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좀 박스권 상단을 좀 터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22,000원을 넘어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 22,000원을 넘는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넘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24,250원 전고점 트라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디기 타면서 전고점 다시 트라이 할 거다 이렇게 봐주셨네요.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네, 지금 오늘 장에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잘 갔던 주식 가운데 하나솔루션 기억하시죠? 네, 최병훈 전문가는 언제든지 질러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이 종목에 대한 추천이 있었고요. AI 혁명 시대 유망주들을 포착을 하는 추세 매매를 선호를 합니다. 국경이 없는 선택을 또 강조해 주시잖아요. 네, 오늘 장에서는 어떤 포인트 남겨주실지 거인의 시선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